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미국의 인권 제재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등으로 수세에 몰린 북한이 이번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니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의 핵실험장 가운데 북쪽 입구 부근에서 최근 자재나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가 출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군사문제 전문가 조세 버뮤데스 연구원은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입구 위성 사진에 자재나 비품으로 보이는 물체들은 물론 소형 차량과 광산용 운반 차량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뮤데스는 지난 7일 위성 사진만으로는 이 활동이 기존 갱도의 유지보수나 새로운 갱도 굴착을 위한 것인지 혹은 제5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장래에 북한 정권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즉시 핵실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특히 광산용 운반 차량 여러 대가 나타난 점이 갱도 안에서 활발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입구와 연결된 갱도들에서는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은 물론 2013년 3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2006년의 첫 핵실험은 동쪽 갱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월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도발 이후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줄곧 제기되었습니다. 38노스를 통해 자주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꾸준한 활동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지난 4월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북한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핵실험을 준비한 뒤 전격적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위성사진 분석에서 버뮤데스 연구원은 서쪽 입구 주변에서도 제한적인 활동이 포착됐지만 해빙과 강우 등에 따른 구조물 보수 작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주 지원단지와 남쪽 입구 주변에서는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실제로 강행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 부근에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언제든지 김정은의 지시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연합 자산을 활용해 만전의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북한의 관련 동향이 과거와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보도를 보면 소형 차량, 자재 운반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실험장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천인 공로할 만행이라며 사드 배치는 민족 분열을 더욱 지속시키는 매국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남조선에서 강행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귀중한 우리의 강토를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외세의 손에 결의의 운명이 난도질당하도록 내맡기는 천인 공로할 만행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확정 발표한 이후 사드와 관련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대변인은 사드 배치 노름은 승량의 손을 빌어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동족의 핵 보검을 없애보겠다는 극악무도한 대결 망동이라며 70년 이상이나 남조선을 불법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영구 강점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 분열을 더욱 지속시키는 특등 매국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사드 배치 강행에 대응해 주변 나라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 남조선은 대국들 간의 정치와 경제, 군사 외교적 갈등과 마찰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한 성주 군민들의 반대 농성과 각 계층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주변 나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했고 지난 11일에는 총참모국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훈련과 11월 미국 대선을 즈음해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첫 인권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북미 간 유일한 접촉 창구인 뉴욕 채널까지 완전히 차단한 북한이 이 시기에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는 12일 미북과 뉴욕 채널은 제1차 북핵위기가 고조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네바 협상 중간중간에도 뉴욕 채널을 통해 대화가 오갔다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육주회담 기간에도 종종 가동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억류 미국인 인질 문제를 푸는데 주로 활용됐다며 뉴욕 채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 채널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어떤 위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대화 중단 상태가 더 누적되는 것이다. 뉴욕 채널도 없고 남북 간의 대화도 없고 북중 간의 대화도 아주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자는 또 이런 현실은 우리가 8월 한미군사연합훈련과 11월 미국 대선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 CSIS의 새 통일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북한은 도발을 하고 특히 미 대선 기간을 즈음해 위기를 촉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도 북한이 뉴욕 채널을 끄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어떤 것을 논의할 기분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를 한 지금의 미국 행정부와는 중요한 이슈에 관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고스 박사는 다가오는 8월 한미 군사연합훈련은 북한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북한이 과연 시위나 미사일 시험에 그치느냐 아니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느냐는 것인데 만약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감행한다면 이는 은밀한 공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이 리시홍 주 독일 북한 대사 후임으로 요청한 신임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즉 임명 동의를 거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이 요청한 신임 대사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교체돼 평양으로 돌아갔던 리시영 대사가 궁여지책으로 부랴부랴 베를린으로 되돌아와 대사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를린 외교가에서 이임 인사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던 리 대사가 갑자기 나타나자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4월 말 리 대사가 교체돼 이미 독일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최근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 외교관들의 각종 불법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점으로 미뤄 신임 북한 대사 내정자의 전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 외교부는 북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거부와 관련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식 외교 참사로 기록될 이번 사태는 문책성 경질로 평양으로 불러들인 대사를 궁여지책으로 다시 내보내야 할 만큼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외교관을 찾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이 미국 정치의 중심지에서 북한 인권 회복을 외쳤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평화 행진을 하고 연방 의원들을 직접 방문해 북한의 인권 관련 법안 이행을 호소했습니다.
그날까지 연합기도운동이 주최한 여름 리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인 청소년 120여 명은 워싱턴 DC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렸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2일 백악관 앞에서 기도회와 평화행진을 하며 북한 인권 회복을 외쳤고 13일에는 연방 상하원 의원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이행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통곡 기도회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에서 온 북핵 폐기 유엔 방문단 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진영 성우회장과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 목사 등이 참가해 한인 청소년들의 활동을 도왔습니다. 그날까지 연합기도운동은 2004년 발족한 뒤 인권 유린을 당한 탈북자 구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탈북고와 입양 법안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통과되도록 활동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 사람들이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영화가 10일 폐막한 아일랜드 골웨이 국제영화제 최고 인권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출신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태양 아래에 이어 비참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와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출신 데이비 킨셀라 감독의 영화 더 월이 골웨이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인권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을 탈출하는 여성 시인과 종파 분쟁이 한창이던 시절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사는 소년의 삶을 병치하면서 개인을 억압하는 정치의 문제점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영화의 제작 과정은 올해 국내 개봉한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를 닮았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8세 소녀 진미의 일상을 촬영하다가 그 일상이 모두 조작된 가짜임을 발견하고 이면을 폭로했던 바 있습니다. 킨셀라 감독도 북한 당국의 협조 아래 북한 여성 시인에 대한 기록 영화를 찍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북한에 도착한 직후 이 시인과 그의 가족, 이웃이 모두 동원된 연기자임을 발견하고 주제와 촬영 기법을 확 바꿨습니다. 후반 작업의 컴퓨터 그래픽을 염두에 두고 화면에 빈 공간을 둔 채 촬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주인공이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한 뒤 CG로 관중을 그려넣는 방식이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여기에 개신교와 가톨릭의 반목으로 유혈 분쟁이 벌어졌던 자신의 소년 시절 삶을 병치시켰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모든 외국인은 간첩이고 악하다란 말을 듣고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어른들이 정해주던 당시의 북아일랜드를 떠올렸고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지난주 한미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과연 사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게 경제적 보복을 하지 않을지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1월 핵실험을 시작으로 연쇄적인 도발을 감행해왔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책임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만약 북한이 또다시 5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감행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험 수위를 높인다면 북한에게 돌아가는 것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일 뿐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사드 배치는 물론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